안녕하세요, 조아님들, 도아입니다. 이 비가 끝나면 가을이 올까요? 올 여름 길다고 하는데 저의 마음은 벌써 가을이네요. 패션계도 벌써 가을 준비를 마치고 가을옷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올 가을 겨울 트렌드를 알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컬러, 소재, 패턴, 실루엣으로 나눠서 핵심 포인트만 쏙쏙 집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 겨울은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장식이 많았던 Y2K 패션에 정점을 찍고 완전 반대에 있는 클래식한 올드머니 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패션이 이렇게 정점을 찍으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돌고 도는 패션이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 초기에 사회 분위기가 좀 침체되면서 바깥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에는 편안한 룩들이 보이다가 그 침체되었던 욕구를 발산하듯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화려한 패션들 그리고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패션이 바로 Y2K 패션이었어요. 올 여름 거의 정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코로나도 안정이 좀 되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오피스 룩이 큰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등장한 룩이 바로 올드머니 룩인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대대손손 물려받은 듯한 아이템들의 매칭으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룩으로 상류층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굳이 새로운 아이템을 사지 않고도 기본 아이템으로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소비도 좀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선상에서 나타나는 주목받는 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컬렉션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셀린의 이번 컬렉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인 웰턴 극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엄격한 모피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셀린느는 시어링만 사용을 해서 쿠티르 재킷과 드레스를 수작업으로 선보였는데요. 스키니한 팬츠와 매치한 버클 장식의 레더 부츠와 스키니 타이가 전반적인 컬렉션에 등장을 했는데요. 에드 슬리먼의 특유의 색깔이 묻어나는 컬렉션이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이번 컬렉션은 이탈리아라는 주제로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을 했는데요. 지금은 미술관과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18세기부터 왕실의 건물로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인 밀라노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컬렉션이 열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런웨이에 이탈리아 조각가의 작품과 로마 시대의 청동 조각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블라지는 이탈리아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인 카니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위계질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는 카니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어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또 미우미우 역시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의 역사적인 건물에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는 주제로 컬렉션을 선보였어요. 시선과 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탐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델들의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고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좀 부스스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 미니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룩은 오버사이즈 코트와 후드를 매치해서 마치 하의를 안 입은 것처럼 연출하는 방식의 룩이었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의 철학을 룩으로 선보인 컬렉션이었습니다. 구찌는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급하게 떠나고 이번 시즌은 구찌의 디자인팀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찌 본사의 쇼룸 구찌 허브에서 펼쳐졌습니다. 구찌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재해석하는 것에 집중한 컬렉션은 홈보드가 구찌를 이끌었던 90년대와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구찌를 혁신시켰던 최근 시기의 디자인을 재해석하고 결합했다고 하는데요. 홈보드를 영상시키는 클래식한 아이템을 오묘하게 미켈레의 과장된 실루엣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믹스한 룩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시즌과 달리 좀 클래식한 무드가 많이 느껴지는 컬렉션이었어요. 이렇게 컬렉션에서 느껴지듯 클래식한 무드가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역사와 전통을 재해석해서 컬렉션 장소 또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펼쳐진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한 단어로 정리하면 클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컬러인데요. 첫 번째 컬러는 블랙입니다. 이번 시즌 유독 블랙 컬러가 정말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 시즌 키워드가 클래식인 만큼 오피스 룩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블랙 착장의 룩이나 블랙 아우터 룩 등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맥시한 길이의 테일러드 코트가 다양하게 보였어요. 두 번째는 그레이입니다. 클래식의 정석은 그레이 컬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블랙보다는 클래식함이 좀 묻어나는 컬러예요. 블랙은 약간 시크한 매력이 있다면 그레이는 차분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가 묻어나는 컬러인데요. 왜 차도 블랙보다는 그레이 컬러가 좀 더 클래식하잖아요. 컬렉션에서도 클래식함이 묻어나는 그레이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보였답니다. 세 번째는 카멜 컬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 18년, 19년 때 요때 카멜 컬러의 아우터가 인기가 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카멜 코트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너도 나도 하나씩은 다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다시 카멜 컬러가 다양한 아이템으로 등장을 했어요. 카멜 아우터 꺼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멜 아우터와 더불어 뉴트럴 컬러도 정말 다양한데요. 올드머니 룩의 대표는 뉴트럴 컬러의 톤온톤 조합이기도 하죠. 그만큼 뉴트럴 컬러가 다양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레드 컬러인데요. 올해 팬텀 컬러가 레드 계열인 만큼 레드 컬러도 다양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강렬해서 약간 부담스럽다면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착용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 왠지 레드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첫 번째는 셔츠인데요. 셔츠 역시 클래식의 정석이면서도 오피스룩의 정석이기도 하죠. 클래식 오피스룩이 컬렉션의 전반을 차지하는 만큼 셔츠도 다양한 소재로 등장을 했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한 스타일의 셔츠가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내놓았으니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겠죠? 두 번째는 시어링 펄입니다. 테디베어 룩이라고도 하죠. 카멜 컬러가 인기인 만큼 이 테디베어 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을, 겨울은 아우터의 계절인 만큼 이런 보슬보슬한 소재로 활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니트입니다. 니트 빼놓으면 섭하죠. 이전엔 크롭 길이의 컷아웃된 디테일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엔 클래식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어요. 클래식한 니트를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랄프 로렌 떠오르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의 니트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미우미우 역시 작년엔 크롭한 길이였다면 이번에는 클래식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선보였고 프라다 역시 깔끔한 실루엣으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가죽입니다. FW 가죽 소재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보테가 베네타의 시그니처인 가죽은 편안하고 가벼운 옷을 만들기 위해 가죽을 좀 깎아서 더욱 가볍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컬렉션 전반을 보면 가죽 아이템이 하나씩 들어가서 룩을 완성하는 컬렉션을 선보였답니다. 세 번째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체크인데요. 클래식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체크 패턴이에요. 다양하게 체크 패턴의 아이템이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체크와 체크의 매칭으로 셋업의 룩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레이의 체크 셋업은 클래식한 무드가 배가 되는 룩이랍니다. 두 번째는 스트라이프인데요. 스트라이프 패턴 역시 아주 오래되고 기본적인 클래식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좀 균일하지 않고 컬러 대비가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등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균일하면서도 잔잔한 톤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사용이 돼서 좀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해 주었답니다. 세 번째는 솔리드예요. 패턴이 없는 솔리드 패턴이 정말 많았어요. 이전에는 화려한 패턴이 너도 나도 등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컬러감으로 승부하는 솔리드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블랙, 그레이 이런 차분한 컬러들이 고급스럽게 승부를 보고 있죠. 그만큼 컬러 매칭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네 번째는 노로그입니다. 그동안 로고 플레이 그래픽이 전반적으로 많이 보였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전 시즌과 확연히 달라지는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열해두면 어떤 브랜드인지 잘 모를 정도로 로고 플레이가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실루엣입니다. 첫 번째는 오버숄더인데요. 가을, 겨울 시즌은 아우터가 없으면 안 되는 계절이잖아요. 아우터의 핏을 보면 오버숄더가 이렇게 넓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넓어졌어요.
19년도에 이렇게 오버숄더가 등장을 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답니다. 어깨의 각을 살려준다기보다는 어깨가 넓게 보이는 핏이죠.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입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래시계 실루엣입니다. 오버숄더로 어깨를 넓혀주었다면 허리는 잘록하게 넣어주는 실루엣이 대세를 이루는데요. 허리가 전체적으로 잘록하게 들어간 핏이죠. 이 룩도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실루엣이죠. 자켓에 벨트를 해서 잘록하게 살려주는 모래시계 실루엣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요. 실루엣이 극단적이면서도 포멀한 느낌을 주는데요. 잘록한 허리 라인에 코트와 부풀린 볼륨 소매 룩이에요. 모래시계 실루엣을 위해 하의는 상대적으로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H라인 스커트나 펜슬 스커트가 셋업으로 매칭된 스타일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팬츠도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이렇게 커 하던 핏이 이전보다는 슬림해진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맥시 길이입니다. 아우터의 길이가 맥시하게 떨어지는데요. 이번 시즌에 롱코트 다시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크롭한 길이의 코트가 대세였다면 이번엔 다시 맥시한 코트가 돌아왔답니다. 사실 롱코트가 체형 커버에도 좋고 안에 뭘 입는지 보이지도 않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활용해주세요. 네 번째는 슬림핏입니다. 슬림한 실루엣의 원피스나 스커트가 전반적으로 많이 보여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오버숄더와 모래시계형 실루엣의 영향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하의는 슬림해지겠죠. H라인의 스커트와 통이 슬림해지는 팬츠 라인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랍니다. 조아님들 이렇게 이번 트렌드를 간략하게 이렇게 찝어보았는데요. 주목해야 하는 아이템 딱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벨트입니다. 모래시계 실루엣을 위해서 벨트 있으면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재킷에 벨트를 하는 룩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거 다시 꺼내볼게요. 얇은 벨트, 두꺼운 벨트, 집에 있는 벨트 싹 다 꺼내서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셔츠입니다. 완전 기본템이죠. 특히 화이트 셔츠만 가지고 있어도 이번 트렌드 쫓아갈 수 있답니다. 클래식하게 딱 떨어지는 기본 핏의 셔츠로 클래식한 무드 완성해보세요. 셔츠가 너무 무난하다 싶다 생각이 들면 셔츠에 타이를 살짝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번 트렌드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테일러드 아우터입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가을 겨울의 아이템 중 아우터는 테일러드 재킷이나 코트로 준비를 해보세요. 미니멀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의 롱코트로 준비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네 번째는 슬림한 핏의 하의입니다. 작년에 입었던 오버사이즈의 와이드한 팬츠보다는 몇 년 전 조금 슬림하게 입었던 팬츠나 스커트 꺼내주세요. 그리고 오버숄더에 롱코트를 걸치고 벨트까지 딱 해주면 완성이랍니다. 조아님들 이번 시즌 키워드 하나로 이번 시즌을 꼭 기억해야 한다면 클래식 오피스 룩 기억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던 룩이라 우리 조아님들 익숙한 룩일 거예요. 보면서 눈이 좀 편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도 트렌드나 Y2K 패션 보여드려야 한다는 좀 부담감이 살짝 있었는데 이번 시즌 저 역시 너무 편안하고 좋네요. 제가 있는 아이템들로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룩이라 설레는 시즌입니다. 아마 조아님들도 옷장에 잠자고 있는 아이템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번 시즌도 잘 지내보자고요. 조아님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공유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